안녕하세요. 김영은 대표TV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ETF의 규모와 ETF의 규모에 따른 테슬라의 변동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란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을 말합니다. 한 바구니에 여러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여 위험을 해지하는 펀드의 장점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것이 ETF입니다. 벡터 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는 뜻인데, 시장의 수익률을 쫓아가는 패시브 펀드인 ETF가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이 ETF를 쫓아가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된 것입니다. S&P 500 수익률에 연동되는 펀드의 규모는 약 4조 5,900억 달러입니다. 오는 12월 8일 미국 증시 거래를 마치면 전 세계 자산 운용사가 약 7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테슬라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ETF는 무조건 12월 18일 종가로 테슬라 주식을 사서 담아야 합니다. 이 정도 큰 자금이 일시에 한 종목을 산 적은 과거에 없었던 일입니다. 리서치 회사인 ETFGI 집계 결과 올해 11월까지 ETF에 수익 유입된 돈은 전년 대비 15% 늘어난 6,59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역대 최대치인 1,210억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 시장 수익률만큼만 벌겠다고 만든 ETF가 빠르게 커지면서 이젠 반대로 시장이 ETF를 따라가는 웩도독 현상이 일어나서 ETF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된다는 뉴스가 나온 후 주가가 거의 50%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ETF 시장에서 빅3는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블랙록은 연초 이후 1,600억 달러가 유입되었고, 뱅가드는 연초 이후 전년 동기 대비 50% 늘어난 1,780억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마저도 연초 이후 386억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기업에 투자할지 고민할 것 없이 시장 자체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ETF로 자금이 유입된 결과입니다. ETF 전체시장의 운용 자금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중국 GDP보다 큰 16조 8천억 달러입니다. ETF 빅3인 블랙롤,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애플 주식 17%, 마이크로소프트 19%, 제너럴 모터스 18% 등 지수에 편입된 대다수 미국 대기업 지분의 약 5분의 1을 빅3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인 ETF가 좋은 종목을 골라 담아 고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펀드를 종종 이기고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제왕 레이 달리오의 간판 펀드인 퓨얼 알파2는 올해 3분기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손실 중입니다. 기업 사냥꾼 칼 아이컨이 올해 3분기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11%인데 비해 S&P 500 지수는 연초 대비 약 13% 상승하였습니다. 패시펀드 자금이 4조 8천억 달러로 액티브 펀드 자금 4조 5천억 달러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ETF 빅3의 운용사상 규모는 2018년 대비 2019년, 2019년 대비 2020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수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ETF 때문입니다. ETF가 과도하게 커지면서 지수 추종형 ETF가 시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ETF를 쫓아가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하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수익률이 더 큽니다. 오늘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2월 21일 S&P 500 지수 편입 후에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거꾸로 12월 18일 전 세계 자산 운용사가 약 700억 달러만큼 테슬라 매수 예정으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적절한 분할 매수가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은 대표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